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모두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까치 놀림이 왜 월요일이지? 라고 짤막한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네. 다니엘님, 메릴랜드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편한 일요일 시간에 시선집중, JB 그리고 삐딱선 정신을 편안하게 듣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거기는 일요일이군요. 네, 그쵸. 하룻밤만 지나보세요. 5986님이 아주 화사한 꽃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더마카 JB 예쁜 꽃 구경하세요. 코로나 시국 시선 집중해서 꽃농장 어렵다는 JB 말을 듣고 입학 시즌 끝난 후에는 꼭 새벽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서 저희 반에 놓고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알게 해준 시선 집중 감사합니다. 저 기억나는데요. 그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시구나. 그죠? 그런가 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침부터 아주 화사한 꽃사진을 보내주셔서 저도 기분 좋게 보고 있고요. 무슨 꽃인데요? 장미 같은데요? 네? 장미, 색색이 장미. 그래요? 네. 장미는 보통 6월에 피지 않나? 꽃시장에 가면 다 있어요. 저 멀리 후리지아도 보입니다. 노란색 후리지아. 예. 네. 그리고 이용기님, 어제 서울 마라톤 42km 뛰고 몸이 분해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귀는 멀쩡하니까 출근 전까지 누워서 들어보겠습니다. 완주를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저는 1km만 뛰어도 숨이 차올라가지고 도저히 뛸 수가 없는데 심장마비 올 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돼가지고. 런닝머신만 뛰지 마시고 가서 거리를 뛰세요, JB. 언젠가는 뛰겠죠. 네. 말문이 막힐 정도인가요, 이 말이? 아무튼 이용기님 대단합니다. 이거는 대단하십니다. 완주의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시간의 기록보다는 그렇죠. 마라톤 완주 한번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경험한 바가 없어서. 네, 대단하십니다, 이용기님. 오늘 아침 어떻게 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귀는 멀쩡하니까 시선 집중 듣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제이타임즈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 이후 서울 강북을 후보 선출 방법을 놓고 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의 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차점자를 후보로 확정하지 않고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데에 대한 논란이 하나고, 전략 경선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둘이거든요. 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판단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우선 확인할 점이 있는데요. 당원 당규상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가의 기준은 결국 정무적 판단의 적절성, 전략 공관위가 이제 이걸 결정을 한 건데, 그 결정이 적절한 결정이었느냐, 정무적으로 옳게 판단한 것이냐, 이 문제로 국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보면 비교거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민주당 안에 있고 하나는 국민의힘에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안에서 있는 비교거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 경선 부정이 확인된 예비 후보 취소됐고요. 대신 차점자가 공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강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차점자인 그 박용진 후보를 공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후보도 본인도 이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순천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고 강북으로는 경선 후보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 다시 말해서 성격이 다르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자, 이 설명했다라는 점 전해드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 비교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경선을 거쳐서 부산 수영구 후보가 됐던 장해찬 후보 막말 때문에 공천 취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울 강북을과 거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99.9% 싱크로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후 처리 방향은 다릅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전복민 예비 후보를 배제하고 전략 공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서울 강북을 해서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민주당의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비교를 한다면? 네?
만약에 박용진 후보로 공천을 하지 않고 전략 경선을 하기로 한 게 비판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략 공천은 잘한 결정인가라고 하는 반문이 성립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촌철님들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전략 경선 방법의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강북을 해서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그 박용진 후보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었기 때문에 그 감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감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 합산 이 방식만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비교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해서 전략 경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서울 서대문갑이 있습니다. 서대문갑은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해서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을 했는데 경선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에 해당 지역구 유권자 30%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다르죠. 왜 달라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 부평을이나 전북 전주을 등 4곳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실시를 했는데 이때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여기도 전략 지역구였습니다. 근데 왜 또 다른 거죠? 그럼 도대체 민주당에서의 전략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궁금하고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리는 게 그건데요. 이 전략 지역구 경선 방식 다르고 저 전략 지역구 경선 방식 다르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정리가 되십니까? 나름 뭐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무적인 제가 좀 아까 그 깔았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 이래서 이렇게 판단했구나라고는 최소한 고개 끄덕임을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임의로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실시됐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여기만 이래야 되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HBYI님이 시스템 공천이라지만 자기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김은정님은 감점 후보와 가점 후보라니 그냥 당신은 안 돼라고 대놓고 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박용진 후보는 감점 30점을 안고 가는 거고 조수진 후보는 여성이기 때문에 25점 가점을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992 하나님. 아니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공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인가요? 점점점 해주셨고요. 5996님은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도 1위가 실격되면 2위가 올라가고 3위가 실격되면 4위가 올라가는 게 상식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의 설명은 그렇게 하기에는 경선 과정에서 불법이 불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논란이 있는 후보가 또 있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인데요. 네. 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부겸 중앙선대위원장과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물론 당내 친노 인사들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방어벽을 쳤고요. 이를 두고 문명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격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요? 노무현 정부에서 실세 책임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해찬 중앙선대위원장인데요. 이해찬 위원장이 공천 취소 불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 점 때문인데 이해찬 위원장이 매일경제 기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거 때는 그런 것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논란이죠. 그런 것 등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문명, 문재인, 이재명 이 문명의 틀에서 놓고 보면 상징성이 매우 큰 사람이 이해찬 위원장인데
이해찬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문명 갈등을 부각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이해찬 위원장과 김부겸 위원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대놓고 이견을 노출하면 그건 양문석 후보 처리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문명 갈등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고위층의 내분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김부겸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총선 후보자 대회장 앞에서 양문석 예비후보 조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좀 수습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한다. 봉화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정말 필요하면 전당은 투표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네, 잘 봐야 됩니다. 김부겸 위원장은 당의 조치가 아니라 당사자의 처신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전면화될 것이냐 갈등 양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 이직 발언도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 온라인 카페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당신을 찍었던 이 찍들마저 인질이 되고 볼모가 돼도 점점점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제가 볼 때 당내에서 또 문제거리로 전면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겠습니다. 왜냐? 이걸 문제 삼고 나서면 그 불길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에서 누가 이걸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양문석 후보 공천 취소 이유로 제시하겠습니까? 민주당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이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한편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박용진, 조수진 양자 대결이 된 전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여기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좀 짚어보죠. 아무튼 네. 관련해서 좀 보도가 어지럽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첫째,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출구 전략 모색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이종섭 호주 대사가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월 말 공관장 회의 이 일정이 있는데 이때 입국해서 조사받는 것으로 공수처와 조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할 요량이라면 4월 말 조율이고 뭐 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네. 그러면 여기서 대비시켜야 되는 것은 4월 말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즉각입니다. 대비가 되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제2의 윤한 갈등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뽑아서 쓰던데. 그런데 자 4월 말부터 한번 봅시다. 한동훈 위원장은 왜 즉각을 이야기했는데 이종섭 대사는 4월 말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관장 회의 때문에 그 일정 때문인 걸 알겠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4월 말은 뭐가 됩니까? 총선이 끝나건 이후죠. 돼버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즉각을 강조한 이유는 총선의 악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끊어내기 위해서 하루라도 급하다라고 하는 취지가 되는데 4월 말이 돼버리면 그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심사는 딱 하나, 즉
이게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건데 그것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공수처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공수처가 말 그대로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뭐 즉각 귀국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수처가 또 관심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관심 대상이 되는 거냐? 공수처가 정말 강단 있게 수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비춰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또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즉각 그렇게 하기에는 내부 여건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공수처장도 공석이죠. 공수처 차장도 공석입니다. 그러면 누가 총대 메고 즉각 소환 통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즉각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즉각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 2명이 지금 추천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 후보로. 근데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 미루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또 정치적 해석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1번. 왜 미루고 있을까? 임명을. 2번. 그렇게 어쩌어쩌해서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선택된 이유에 혹시 정치적 배경, 이종섭 수사건은 또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는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로 소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즉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으면 역시 유약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유탄 맞는 건 어디냐? 공수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학회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임명권자가 철회하면 될 일 아닌가요? 뭘 오라가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서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악재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즉각을 강조했다면 그럴 거 없이 그냥 즉각 사퇴하라 내지 즉각 임명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하라 이렇게 각을 틀었을까요?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더마카는 이게 전면적인 윤한 갈등의 또 제2라운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 사퇴 내지 즉각 임명 처리를 요구했다면 그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일정하게 한동훈 위원장은 톤 다운했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그렇다고 치고 황상무 수석은 국내에 있고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의 사퇴 여부나 이런 거는 더 빠르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아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죠. 황상무 수석의 4문장짜리 사과문 이외에는 대통령실 그 누구도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경질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단은 뭐겠습니까? 여론 추이를 계속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은 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 주말에 황상무 수석이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거든요. 그걸로 그럼 가름이 될지 언론계의 상황, 언론계의 반응 저희가 잠시 2부에서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계의 상황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총선 악재잖아요. 특히 수도권 후보들에게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후보들이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것도 관심사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조간에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서 나경원 예비후보 중앙선대위원장이기도 하죠. 네. 공동 나경원 후보와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때문에 2개밖에 전달을 못했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